안녕하십니까.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 파트너이자 주치의로 활동 중인 경영지도사 김창영입니다. 오늘은 중진공 자금 신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. 실제 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자문을 맡고 있는 업체 중에 한 중소기업이 있는데요. 그 업체가 원래 처음으로 이제 중진공 자금을 신청을 했답니다. 그래서 그저께 신청해서 했는데 이제 대표님 이메일로 그 안내 자료가 왔다고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자료가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그 온라인 상담 예약을 한 업체에게 보낸 그 안내 메일입니다. 안내 메일의 내용이고요. 그래서 원래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그 모든 상담은 비대면 유선 상담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신청한 상담 예약일과 그 상담일이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런 내용을 알려왔고요. 그리고 정책자금 융자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. 어떤 부분이냐면은 온라인 상담 예약, 그리고 비대면 상담, 그리고 온라인 융자 신청, 기업 심사 및 융자 이런 절차로 되는데요. 실제로 요 비대면 상담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합니다. 이 부분을 넘어섰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대출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대출 신청 금액은 심사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이제 금액이 조정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은 온라인 상담 예약 같은 경우는 자가 진단이나 신용정보 제공 동의, 개인이나 법인 둘 다 동의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세무회계 증명 제출 같은 경우는 뭐 재무제표, 3개년치 재무제표, 그리고 부가세 가세표준 증명원, 사업자 등록 증명원, 뭐 이런 서류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상담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요. 중요한 거는 비대면 상담지를 제출했을 경우에 그 상담지를 보고 그리고 그 업체에서 제출한 세무회계 증명 자료 등을 통해서 정책 우선도를 평가하게 됩니다. 이 정책 우선도가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.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내용과 함께 뭐 향후에 그 진행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으로 중진공 상담 일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. 상담 일지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냐면은 기업 내용, 기업 개요, 그리고 영위 업종, 업종가, 그리고 고용, 그리고 창업, 그리고 수출, 그리고 기술, 중점 지원 분야. 여기서도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인정 부분도 사실 많이 보는 상황이거든요. 인정이라고 하면은 그 벤처 인정, 메인 비저 인정, 그리고 이노비저 인정, 그리고 뭐 연구소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점 요소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목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. 일단 첫 번째 항목은 업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요 사항입니다. 요거는 뭐 별다른 내용 없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영위업종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
제조업, 도매업, 소매업, 서비스업, 정보처리업, 뭐 이렇게 다양한 업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제조업에 대해서 상당히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책적으로 강합니다.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가 우선순위를 이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가 또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. 이것도 정책 우선도 평가할 때 그 고려되는 사항들입니다. 그리고 요 창업 부분, 그 업체 대표가 최초 창업이냐 아니면 재창업이냐, 그리고 폐업 이력이 있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보는데 지금 중진국 입장에서는 최초 창업자를 더 우대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일자리나 고용 창출 부분에 있어서 정책 우선도를 주기 때문에 창업도 일자리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 첫 창업자일 경우에 오히려 저 우대를 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수출 기업이냐 아니냐, 이런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. 최근 1년간 직접 수출 금액, 최근 1년간 간접 수출 금액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한 항목이 뭐냐면 정책 우선도 평가할 때 기술, 그러니까 특허죠. 사실 특허를 보유함으로 인해 갖고 뭐 사업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실제로. 그렇더라도 그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있어 갖고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냐, 없는 회사냐에 따라서 그 조건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참여 여부, 이런 것도 따지는데요. 이 부분도 이제 가점 우대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보는 부분이 그 정책적으로 중점 지원 분야이냐, 혁신 성장 분야, 초격차 신사업 분야, 그리고 그린 분야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로 따로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. 거기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인증을 보유하고 있냐 없냐, 인증 같은 경우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메인비즈죠. 그리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이노비즈, 그리고 벤처 인증, 그리고 그 연구소 설립, 이런 부분도 갖추고 있냐에 따라서 그 정책 우선도 평가 점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어서 알아봤는데요. 이런 항목에 따라서 만약에 그 사장님들이 이런 항목 중에서 갖추고 있지 않다, 그러면서 이제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다. 그러면은 사실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.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정책 자금 신청을 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미리 사전에 갖추고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럴 경우에, 갖추고 신청할 경우에 아무래도 융자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아지기 때문이죠. 예를 들어서 뭐 직원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 부분을 상당히 정책 그 우선도에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만약 향후에 그 청년이나 그리고 이제 새로 신입사원을 뽑을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도 함께 작성해 주셔서, 근거 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하면은 가점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수출 기업 같은 경우도요. 수출 기업의 요건도 사실은 갖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. 보통 이제 그 제조업체에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
향후에 수출 계획도 있고, 그리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은, 수출 실적을 미리 한번 어느 정도 그 실적을 가지시는 게 달성해 놓는 게 사실 좋은데요.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내가 만드는 제품을 아마존에 이제 올려서 아마존에서 매출이 일어났다. 그런 경우에도 수출 실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출 실적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.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특허인데요. 특허나 이제 실용신안, 그리고 상표권, 이런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도, 어, 보유하는 게 좋은데요. 특허 같은 경우도 사실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기간이 뭐 1년 6개월이나 한 2년 이렇게 걸리고 비용도 뭐 150에서 한 200 정도 비용이 드는데요.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특허 기술을 보유하는 것도 그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증, 메인비즈, 이노비즈, 그리고 벤처 인증, 그리고 연구소 설립. 이런 인증 요소 같은 경우도 실제로 가점 요소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자금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에 그 응모를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어, 갖춰 놓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예, 오늘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. 하여튼 이런 그 정책 우선도 평가에 있어갖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그 융자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갖추고 요건을 갖추고 나서 신청하는 게 그 자금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예,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